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저희는 일상 속 관계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왜 하냐? 명절날 부엌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에 며느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옆에서 앞치마를 두른 남편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죠.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단순한 꼰대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이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성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안에는 세대 차이도 가치관의 충돌도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생기는 비극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갈등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왜 하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며느리들은 황당함을 느낍니다. 21세기에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이냐고 생각하죠. 하지만 잠깐 이 말을 한 시어머니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녀는 195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여자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빠들은 학교에 가는데 자신은 집안일을 배워야 했고 밥상은 항상 남자들 먼저였으며 자신의 꿈보다는 집안의 필요가 우선이었던 시대. 그녀가 자란 세상은 그랬습니다. 20살 전후로 결혼했을 그녀는 시집이라는 낯선 공간에 던져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또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죠. 그녀에게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로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물론 딸도 소중하지만 그 시대 사회에서 아들은 집안을 이을 존재였고 노후를 책임질 존재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가 받는 서름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새 열이 오르는 아이를 안고 울며 기도했고 아이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은 가장 싼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으면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몰래 부업을 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었고 아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기뻤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걸까? 내가 30년 넘게 지켜온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의 사람이 되는 걸까? 명절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가슴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남자들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으며 그것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틀린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왜 하냐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에는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성역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들을 잘 키웠다는 증거였고 아들이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확인이었으며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시어머니를 구시대적인 사람,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여자였으며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요. 며느리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나 90년대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자란 세상은 시어머니가 자란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녀는 오빠와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남녀 평등을 배웠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직장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에게 여자라는 것은 집안일을 하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데이트할 때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나눠 했고 같이 살면 집안일도 같이 하자고 말했으며 그녀의 커리어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등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자들만 부엌에 갇혀야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야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으며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하지? 우리는 둘 다 직장에 다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데 왜 여전히 이런 걸까?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집안일을 같이 하자. 나도 일하고 당신도 일하잖아. 우리는 동등한 부부야.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남편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댁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명절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왜 하냐?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잘못된 건 오히려 시어머니의 생각 아닌가? 왜 남자는 집안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21세기인데? 하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했으니까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요. 이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당신의 방식은 틀렸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당신과 다르게 살 거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던 것이죠.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등한 부부 관계를 원했을 뿐인데 왜 시어머니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자신은 시어머니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하는 거야?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나만 양보해야 하지? 왜 나만 시대에 맞춰 산다고 비난받아야 하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잘못된 거야?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엄마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지. 다르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부엌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칼과 총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시선과 말 그리고 침묵이 오가는 전쟁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챙기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녀의 기준에서 좋은 아내란 남편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저렇게 간섭하시지? 우리 부부 일인데? 우리는 서로 챙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녀의 기준에서 좋은 부부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평등하게 협력하는 관계였으니까요.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명절날 상을 차리는 장면. 시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나쁜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즉 아들의 눈에는 사랑하는 두 여자가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아이러니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 남편과 아들은 같은 사람이죠. 두 사람 모두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의가 다릅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행복이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아내가 잘 챙겨주고 집안일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남자의 행복이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남편의 행복이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집안일을 나누고 평등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현대적 부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누가 틀렸을까요? 아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배우고 실천해온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챙기고 며느리가 아들을 잘 돌보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배우고 믿는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남편과 평등하게 생활하고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사랑의 언어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한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고 며느리가 평등을 위해 한 행동이 시어머니에게는 무례로 느껴집니다. 더 슬픈 것은 양쪽 모두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을 부정한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고 며느리는 내가 추구하는 평등한 삶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엌은 전쟁터가 됩니다. 냄비와 도마 사이에서 설거지와 음식 준비 사이에서 두 여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영역을 지키려 합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이자 아들인 남자는 어정쩡하게 서서 어느 쪽도 제대로 돕지 못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양쪽 모두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서운함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남자, 즉 아들이자 남편인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엄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엄마 편을 들면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 편을 들면 엄마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옛날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성도 일을 하고 남성도 집안일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들이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집안일을 할 줄 아는 남자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동반자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정체성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며느리의 말을 더 따르는 것처럼 보이니 불안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볼 때 구시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통제가 아니라 걱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킬 권리가 있고 평등한 부부 관계를 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할 때 시어머니를 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덕분에 저희 남편은 집안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은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의 양육을 인정하면서도 현대적인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입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남편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저는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하는 게 좋아요.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엄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자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엄마 세대에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도 엄마에게 우리 생각을 설명해 볼게. 이렇게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희생으로 사랑합니다. 자신을 뒤로 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몸으로 부딪히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챙기는 것이 그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사랑받은 방식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며느리는 평등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함께 집안일을 하고 서로의 일을 응원하고 독립적이면서도 협력하는 것이 그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두 가지 사랑 모두 진실합니다. 모두 아름답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 하는 법을 알려주려는 것도 사랑입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집안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고 며느리의 사랑이 시어머니에게는 무례로 느껴질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행동 뒤에 숨은 마음을, 며느리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본다면 어떨까요? 한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들은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은 내가 못 키워서가 아니야. 오히려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 거지. 며느리도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만 표현 방식이 나와 다를 뿐이야.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희생하며 사신 분이야. 그 방식이 구시대적일 수는 있어도 그분의 사랑은 진실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야. 나도 언젠가 엄마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내 두 분 모두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 모두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내가 두 분 사이의 다리가 되자.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커리어를 응원해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배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부엌일을 돕고 여자들도 거실에서 편하게 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대화, 때로는 다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끝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집안일을 왜 하냐라는 시어머니의 말.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요 라는 며느리의 대답.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신념과 권리 주장이 있습니다. 두 말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향해 가는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진짜 가족이 시작됩니다. 부엌은 전쟁터가 아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닌 가족이 모이는 기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경쟁자가 아닌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이해에서부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시어머니는 30년을 아들을 키우며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 30년을 남편과 함께 살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 두 사랑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선택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아간 경쟁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구시대의 잔재가 아니라 남편을 있게 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편에게 엄마와 아내는 선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두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가족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이해가 시작된다는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성 모두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랑들이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은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